감독님 오셨습니까? 전청조 씨 그때 아이폰을 꺼내서 직접 우리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에 보여줬대. 51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지 통영 이진호입니다. 오늘 진짜 이 방송 보면 전청조 씨와 남현 씨의 관계, 그리고 전청조 씨의 모든 사기극의 전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솔직히 웃으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걸 속아! 이게 말이 돼! 이랬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취재하고 제가 다 해본 결과 어느 누구도 섣불리 누가 공범이고 아니다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맞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단독으로 공개를 할 사진 2개가 있는데 이 사진 진짜 웃겨요. 이거 진짜 내가 보면서 미쳤나 이거. 청조 누나 진짜 인정한다. 사기에는 진심인 누나였고 대단하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꿀잼 보장. 전국에 있는 사기꾼들은 우리 청조의 그 바이브를 보고 느끼라 이 말이야. 이거 보시고 느낌 오면 사기꾼입니다. 1월 26일 날 뭐가 있었느냐? 전청조와 남현이 3차 대질이 있었습니다. 대질을 한 이유가 뭐냐? 두 사람의 의견이 계속 안 맞는단 말이야. 전청조는 뭐라고 하냐? 남현이는 2023년 3월부터 내가 파라다이스 호텔 혼외자가 아닌 걸 알고 있었고 나랑 같이 사기를 친 공범이다. 남현이 뿐만 아니라 전청조 씨의 경호팀장도 같은 편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측의 주장이 계속 달라져. 그래서 경찰에서는 계속 이제 하나씩 자료를 대조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청조 씨의 이날 논리의 허점이 명확하게 간파를 당했습니다. 왜냐? 전청조 씨한테 경찰관이 물어요. 전청조 씨가 단 한 번이라도 남현이한테 내가 재벌 혼외자가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청조 씨가 없다고 대답해요. 없다고. 그러면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가 파라다이스 호텔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 혹은 전청조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냐? 또 없대. 경호팀장한테 얘기할 때도 똑같았어. 아니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라는 것은 네가 얘네들한테 사기를 친다는 걸 얘네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나누자 라고 계획을 짜야 공모잖아요. 판사가 물어봐. 왜 공범이라고 합니까? 수익 나누려고 얘기했습니까? 혹은 사기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경호팀장이라는 사람한테도 구라를 치고 남현이한테도 구라를 쳤는데 이 사람들이 내 거짓말을 알고도 그 다음에 도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범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구라를 알았냐. 예를 들면 내가 파라다이스 혼내자라는 걸 구라라고 알았어. 내가 돈이 51조 없다는 거 알았어. 그런데도 도와줬으면 공범이 맞아요. 그런데 이 전청조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진 않았고 내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거. 이거는 경호팀장 남현희 씨 경우에는 1월 달에 기자 구라 사건 있잖아요. 갑자기 기자가 달려와가지고 전청조 씨 맞으십니까? 이거를 1월 말에 남현희 씨가 구라라는 거 알았어. 근데 그 이후에도 나를 보듬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범이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다 맞다 할 수 없다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방송할 것이냐. 짜잔. 전청조와 남현이의 300일 1월 10일부터 만나서 10월 달까지 이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정리했는데 20페이지가 나왔어. 1월 9일날 전청조 씨가 남현이를 찾아왔습니다. 첫 만남. 자기가 펜싱 아카데미를 찾아왔는데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제가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해야 합니다. 빨리 실력을 향상시켜주세요. 라고 지도를 요청해요. 이러면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냐? 나는 여자 대표다. 여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오전 10시에 찾아와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펜싱을 가르친 다음에 점심을 먹으면서 딱 그 얘기를 해. 저는 파라다이스 회장, 전필립 회장의 숨겨진 자식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카지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사업도 하고 있고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가의 차량을 광고, 드라마 등에 빌려주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가 보다. 첫 번째. 두 번째. 1월 10일 날 만나는데 1월 10일 날도 오전 수업을 하고 2번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분식집을 가.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이랑 같이 가. 이러면서 제가 엔비디아 대주주고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회장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남현희 씨는 그때 엔비디아가 무슨 회사인지 몰라. 근데 솔직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엔비디아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몰라요. 이 과정에서 전청조 씨는 다시 한번 본인이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남현희 씨의 생활력, 그러면은 파라다이스 호텔 저희 가족들이랑 좀 가고 싶은데 그 예약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전청조가 알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해줬는데, 그날 오후에 예약을 해줬대. 오후 5시 어디 예약해줬냐? 파라다이스 호텔은 아니고 시그니엘 호텔 1박.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기 디럭스룸이 65만원이래 1박에. 근데 전청조 씨는 무려 코리안 스위트룸 1박에 200만원이더라고. 200만원. 밥 먹고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친 거예요. 잡아주니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200만원짜리를 잡아줘?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흔들렸나봐. 이게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죠.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게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이게 딱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틀 만에 전청조가 바로 구라가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남현희 씨가 하는 펜싱 아카데미가 적자였고 돈을 못 벌었대. 그래서 남현희 씨는 어쩔 수 없이 방송 출연하면서 자기 출연료로 펜싱 아카데미 직원들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전청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전청조 씨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 사기꾼이 대단해. 이틀 만에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매너리라는 학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원을. 이게 매너리 뭐냐면 고위층의 자녀들을 상대로 승마, 수영,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4가지 종목을 하는데, 남현희 씨 특별히 펜싱 넣어드리겠습니다. 펜싱 아카데미 총괄직을 제안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급여 2천만원 드리겠습니다. 급여 근데 당시에 펜싱 코치들의 기본적인 월급이 월 300만원 정도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 삼성 임직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전청조 씨의 주장이니까, 허위 주장이니까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0 플러스 학생 1명당 레슨비 250만원 추가. 그러니까 2천만원은 기본급으로 주고 10명을 가르쳐주면 2,500을 추가로 주겠다. 근데 지금 2명이 확정됐어. 그 2명 중에 1명이 누구냐? 이재용 씨 딸이 지금 확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재용까지 팔아먹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돈에 혹했나봐. 갑자기 시그니엘 호텔 잡아줘. 그리고 나한테 2천만원 플러스 알파를 줘? 그래서 그때 같이 있던 펜싱 코치한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게 저희가 팀을 구성해야 되니까 한 5명 정도 해주시고요. 일단 펜싱 코치들 월급 1,500만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재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경호원들한테도 1,500만원 제시했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첫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돈을 줘요. 그 다음부터 배째, 체불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석 달 일하고 1,500만원 받는 이런 식이 돼요. 여기서 전청조가 다시 한번 머리를 씁니다. 뭐냐면 이거를 절대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코치가 너무 신나는 거야. 월 300만원 받다가 1,500만원 받게 되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펜싱 관계자들한테 딱 그 얘기를 다 돌린 거야. 근데 딱 정천조가 연락해가지고 저희 매너의 시스템과 급여 체계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잘라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5명의 그 코치를 모으거든요. 모으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급여 1,500만원치에다가 6개월치 일시급 지급한다고요. 그럼 9천만원을 한 번에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때 당시에 전청조 씨가 주장했던 내용 딱 해줄게요. 일단은 학원생들이 개인별로 상류층 자지제이기 때문에 월 5천에서 1억 정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7월달에 새 학기가 시작된대. 그때 실 지급하겠다. 그리고 세금도 일시급이 편하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전청조 씨가 4월부터 6월달까지 급여 지급했어. 1,500만원은 정직원이 되는 7월달부터 주는데, 너네가 정직원이 되기 전에는 실습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습기간으로 월 500씩 주겠다. 실제로 5명한테 500씩 지급해줬어. 3개월 동안. 이 정도의 수준이. 그러니까 다들 욕심이 나서 펜싱 어떻게든 같이 엮어보려고 이재용 회장도 딸도 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업계에서. 7월 1일 날에 하남에 짓고 있는 학원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너네들한테는 1,500만원 줘. 근데 수습기간 동안 3개월 동안 합을 맞추는 기간, 어떻게 커리큘럼 짤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매달 500만원씩 3개월씩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제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시그니엘 호텔에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이때 남현희 씨의 딸 공씨도 같이 가거든요. 코리아 스위트룸으로 모셨는데, 이때 전청조의 경호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셨습니까? 감독님 이쪽으로 오시시요 하면서 극진히 모신 거야. 그러면서 시그니엘 저는 한 번도 못 가봐봤는데 시그니엘 81층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몇십만 원짜리 먹인 거예요. 그 남현희 씨 가족들이 알고 보니까 돈이 많지 않더라고. 그냥 평범한 서민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눈이 돈 상태에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따로 불러 와인을 마시면서
남현희 씨. 매널 코치 총괄 코치로 합류하게 되면 반드시 시그니엘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왜요? 저희 그 학원생들 모두 상류층 자제들입니다. 일반적인 집에 살아서는 면이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류만 해주신다면 제가 100억짜리 시그니엘 남현희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1월 9일날 왔는데 일주일 만에 100억짜리 시그니엘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데 일단 남현희 씨가 거절을 했어. 그래 뭐 월급 2천만 원 플러스 알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필요하다면 시그니엘에 입주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100억을 주시는 건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근데 이때 진짜 남현희 씨가 전청조를 믿게 된 두 가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펜싱 업계에서만 돌고 있는 당시 국가대표 펜싱 선수의 개인적인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 그분의 가정사가 이렇다지요. 깜짝 놀란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두 번째, 갑자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남현희 씨의 남편 공 씨와 사실상 가정이 파탄난 상태였어. 그 내용도 제가 파악은 했지만 가정사고 하니까 밝히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일단 파탄난 상태. 근데 전청조가 개인적인 문제도 겪고 계신다면서요. 이거 얘기를 하니까 남현이가 정말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맞나 보다. 나니? 이러면서 파라다이스 혼외자라는 거를 약간 믿게 됐대요. 이 과정에서 나온 전청조의 구라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제가 돈이 왜 많냐고요? 카지노 가신 분들 알겠지만 트럼프 카드 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깔아주는 거 있잖아. 그거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이 쌓이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쌓인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췌장암 4기에 6개월 시한부 상태, 땅콩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서 아산병원 VIP 병실에 지금 있다는 것을 또 증빙해. 세 번째, 내가 엔비디아 대주주입니다. 2대 주주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전청조 씨가 작업을 해. 막 이메일 같은 거, 카톡으로 막 엔비디아 뭐 주가가 어떻게 보고되고 막 이런 이메일을 보여줬나 봐. 남현희 씨한테. 근데 남현희 씨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아주 이렇게 뛰어난 분은 아니었나 봐. 이 엔비디아도 모르고 주식도 몰라서 이게 뭔지 모르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제가 2대 주주입니다. 이런 엔비디아를 뭔지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는 안 먹혔어. 그런데 약간 트럼프 카드 섞어주는 기계 발명 이런 게 먹혔나봐요. 약간 직관적인 거. 그리고 최정암 4기 6개월 시한부 요게 먹혔나봐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속았는지 속아준 건지 난 몰라. 1월 3일날 결정적인 일이 터집니다. 1월 3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전청조 씨의 지인 부부가 있어요. 지인 부부. 전청조 씨, 남현희 씨 넷이서 샤브샤브를 먹기 위해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기자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이 많은 자산가 CEO 전청조 씨 맞으시죠? 남현희 씨신가요? 했대.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네, 남현희가 맞습니다. 한 거야. 그 기자는 사실 전청조 씨가 고용한 알바였어, 알바. 남현희 씨가 사실 그때 되게 이상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남현희가 그동안 수많은 기자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십수년 동안 국가대표를 했는데 근데 그 기자는 말을 되게 더듬고 부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으시는 CEO 맞으신가요? 남현희 씨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닌 것 같다.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런 식의 기자는 처음 본다고 얘기를 했대. 근데 전청조가 막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남현입니다. 남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면서 그냥 넘어갔대. 그래서 위기를 잘 넘어갔는데 남현희 씨가 보기에는 좀 이상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2, 3일 정도 뒤에 숙소에서 같이 있다가 전청조 씨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남현희 씨가 봤나 봐요. 그때 처음으로 기자가 역할 대행 알바라는 사실을 남현희 씨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가 물어봤대. 아니 나를 속일 이유가 뭐냐. 나는 그냥 당신의 그 펜싱 코치일 뿐인데 왜 이런 장난을 치고 나한테 장난질을 치냐. 그때 당시에 전청조 씨가 했던 말. 남현희 씨가 나를 돈 보고 만나는 것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모르겠어요. 시그니엘 100억에다가 시그니엘 코리아 스위트룸에 매혹된 탓인지 남현희 씨가 그래 있는 집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이해를 해줬다. 이게 바로 내가 알지 못했던 파라다이스 혼외자의 실력인가? 첫 번째 단계 통과인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다. 전청조 씨는 딱 이때를 기점으로 내가 거짓말 쳤는데 알고 넘어갔으니까 공범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월 달인데, 근데 이 구라가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말을 바꿔서, 아니다, 사실은 1월 달이 아니라 3월 달부터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파라다이스 호네즈가 아니란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같이 쳤다, 공범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말이 한번 바뀌었어. 근데 1월 23일 날 벌어진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른바 가짜 기자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 함께 식사를 했던 부부가 전청조 씨를 찾아왔대요. 왜냐? 이 부부가 전청조 씨에게 1억 1,500 투자자야. 근데 어떤 계기인지 몰라. 근데 나중에 알게 됐대. 전청조 씨가 사기꾼이라는 걸. 그래서 찾아가서, 야, 너 굴한 거 다 하니까 돈 내놔 라고 했더니 전청조가 이 개소리야, 1억 1,000만 못 줘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부부가, 야, 너 구라친 거 남현이한테 다 잃는다 하니까 되게 신기하게 전청조와 그 부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합의가 됐어. 그러면서 1월 28일이 옵니다. 1월 28일 날 남현이가 정식으로 매널이라는 그 코치직을 수락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를 원하신다면 기본급 2,000에 학생 한 명당 250씩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청조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감사합니다 감독님, 펜싱협회에 남현희 씨 이름으로 1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100억을 기부하겠다고 밝혀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남현희 씨를 쫓아다닌 거예요. 펜싱 경기 있을 때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펜싱 관계자한테 물어봤대. SK가 펜싱 협회에 연간 후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연간 후원액이 얼마죠? 25억. 확인. 하니까 전청조 씨 바로, 저는 매년 30억씩 쏘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청조가 30억 쏘겠다고 해.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협회 관계자가 네, 그 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개인 계좌를 줬다는 거야. 물론 30억 안 줬겠지만, 근데 실제로 개인 계좌를 준 것까지는 사실이야. 이제 2월달이 옵니다. 2월달에 와. 2월달에 오면 2월 초 남현 씨가 매널 총괄 코치직을 수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코치직을 찾아다녀. 여보세요. 네, SK랑 삼성보다 돈 더 많으신 분이에요. 이러면서 코치직 하면 1,500만 원 월급. 이 녹취가 최근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치직을 5명 모아 우리 매널 팀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2월 10일 날 파라다이스 호텔에 투숙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구하기가 무척이나 힘든 방이야. 근데 갑자기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앞에서 딱 전화를 했대. 그러면서 갑자기 네, 남현희 전청조입니다. 네, 그 방 준비해 놓으세요 한 거야. 남현희 씨 입장에서 진짠가 했는데, 나중에 당하고 나니까 이 새끼가 이거 다 예약해놓고 내 앞에서 쇼하려고 했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나니? 이러면서 파라다이스 호내자?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방이 1박에 1,800만 원, 1,800만 원짜리. 그 파라다이스 호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정문이 있어. 근데 갑자기 전청조 씨는 뒷문으로 갔고, 실제로 파라다이스 호텔에 실장이란 분이 뒤에서, 김 실장이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극진하게 대표님이라고 모셨다. 그러니까 1,800만 원짜리 방에다가, 그리고 당시 전청조 씨가 사실 이건 제 이름으로 돼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소유라고 주장한 거야. 제가 이제 나중에 관계자한테 알아봤더니 이 방이 1,800만 원짜리가 맞긴 맞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숙박을 대여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이 카지노를 운영하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억인가 30억을 잃으면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묵다 가세요 라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특별히 준비한 방. 그러니까 약간 뽀찌식으로 준비한 방이래요. 근데 어쨌든 전청조 씨가 1,800만 원을 줬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방을 대여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때부터 전청조 씨가 본격적으로 약간 사기를 치기 위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전에 자기가 최장암 4기에 6개월 시한부다라고 했잖아. 전청조 씨 화장실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왜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계속 안 나와. 그래서 문 열었더니 봤더니 세면 뒤에 피를 토하고 있고 이렇게 주사바늘을 꼽는 모습을 봤대.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최장암 사기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안 믿었을 텐데.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필리핀 세부 출장을 가. 이게 바로 남현희 씨의 그 탐욕이 불러온 일이에요. 왜 출장을 가? 솔직히 펜싱만 하는데 왜 세부 출장을 가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전청조 씨가 출장비 1,000만 원 콜? 하니까 자본주의로 간 거야. 경호원들도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전청조 씨가 경호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카지노에서는 아무쪼록 돈이 많아야 되죠. 경호원, 돈 뽑아. 얼마 뽑아 할까요? 10억만 뽑아. 이거 하니까 1,800만 원짜리를 해줬고 파라다이스 호텔 묵게 해줬는데 세부에 1,000만 원씩 출장비를 주는데 플러스로 10억을 뽑아! 냉정하게 생각하면 해외에서 카드로 10억 뽑잖아요? 그러면 외환거래법 위반 걸려가지고 공항에서 잡혀. 근데 그때 당시는 뽕을 맞은 상태니까 몰랐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다. 하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남현 씨가 전청조는 찐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10억을 뽑아왔냐? 이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건 확인을 못했고 그냥 10억 뽑아라고 보낸 것까지는 봤다. 그러면서 2월 22일 날부터 2월 23일경에 51조 잔고, 통장 잔고가 이루어집니다. 인증이 나와 이게. 근데 이게 저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 전청조 씨가 반얀트리 호텔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었대. 그때까지도 무슨 연인 관계나 그런 관계 전혀 아니었고 그냥 감독님 오셨습니까? 전청조 씨 그때 아이폰을 꺼내서 직접 우리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에 보여줬대. 51조. 그때 당시에 확인된 자료 여기 아마 단독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독. 51조. 봤죠? 여기 보지? 마이 메뉴 전체 계좌 투자관리 있잖아. 이 계좌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걸 보여주면서 남현희 씨한테 바로 개인 계좌로 444만 원을 바로 썼고 그 바로 직후로 1111만 원을 쐈대.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그 계좌번호의 계좌주가 전청조야. 그리고 남현희한테 들어온 그 계좌번호도 전청조야. 나 이거 좀 놀랐어. 그러니까 이 가짜 어플을 사용해서 51조를 인증을 하면서 같은 번호니까 그걸 통해서 444만 원과 1111만 원을 보내니까 남현희 씨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실제로 이 어플을 켜서 가짜 어플이 다 담기는 로딩이 되는 걸 다 보여줬다. 진짜야 진짜. 남현 씨가 그때 또 약간 청춘 드라마를 찍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건 돈도 아닙니다 라고 해서 딱 보내줬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당한 이 51조를 그러니까 확인한 영접한 사람들이 남현희 씨뿐만 아니라 전청조 씨의 경호원들 그리고 남현희 씨의 친동생 그리고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다 봤다는 거야. 이 내용을. 그러니까 어플을 통해서 본 사람도 있고 포토샵으로 작업한 거. 그러니까 아마 포토샵으로 작업한 거가 딱 로딩을 하면 어플리케이션 자동으로 그렇게 뜨게 만들었나 봐. 그래서 이 51조짜리를 확인을 했다. 전청조가 여기서 구라를 또 칩니다. 첫 번째, 제가 사실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신 고가의 그 펜싱 장비 제가 무역을 통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도에서 쪼커피라는 커피숍을 운영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강화도에서 모래 사업을 한다. 근데 이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모래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전청조 씨 할머니 살아 계시고요. 네 번째는 또 물 사업을 해. 자기가 무슨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 물 뽑을 때마다 도장 찍어줘가지고 돈을 번다. 다섯 번째, 테슬라, 스페이스 X, 벤츠 자율주행 기술을 다 내가 개발해서 특허를 받고 있다. 여섯 번째는 미국에서 롤스로이스 보트 테일을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단 3대밖에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구입했다. 이게 우리나라를 가져올 수가 없대. 가져올 경우 기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다 분해를 해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한국에 갖고 온 다음에 일일이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에는 그 기술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긴 했지만 못 갖고 온다. 일곱 번째, 고액 컨설팅 비용 한 명당 3천만 원씩 20명에게 컨설팅 방금 따끈따끈하게 해줬어. 그래서 보여줬나 봐. 6억 들어왔거든요. 이러면서 내가 일단 3억은 내가 쓰고 나머지 3억은 현희씨 주택담보대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가 된 3억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일이 또 하나 터져. 여기 진짜 놀라워.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껴. 2월 26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청조가 남현희 씨와 박모 씨를 파라다이스 호텔 초대해. 이 박모 씨가 누구냐면 약간 이제 의사 가족인데 전청조 씨한테 11억 벌린 사람이 11억 털렸어.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도 얘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남현희 씨의 딸 공모 양이 수영을 되게 좋아한대요. 수영을 되게 좋아. 파라다이스 호텔에는 일단 수영장이 있어. 파라다이스 호텔 수영장. 근데 이 수영장이 노키즈존이래. 갑자기 전청조 씨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노키즈존이 키즈존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바뀐지 몰라. 근데 딱 두 사람만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이날만큼은 희귀존으로 변경.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남현희 씨랑 그 박 씨의 가족들이 서로 막 문자를 보내 막 너무 기뻐하고 어떻게 키즈존이 바뀌었는지 막 이걸 한 거야. 그 자료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그 남현 씨와 박 씨가 전청조 씨가 파라다이스 혼외자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굳게 믿게 돼. 그거 어떻게 된지 몰라. 그거는 확인이 안 됐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스페인 여행.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일론 머스크와 대결이 펼쳐진 날이야. 남현희 씨를 펜싱 코치 자격으로 데려갔고 실제로 하루당 얼마씩 출장비를 쳐줘. 뭐 그게 꽤 큰 돈이었던 기억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스페인 세 곳을 그 도장 세 곳을 다니면서 펜싱을 했고 그러면서 스페인 막 달아다니면서 하 이렇게 해. 그리고 실제로 경호원들이랑 막 펜싱 경기 붙어가지고 전청조가 져.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정말 일론 머스크를 이기고 말겠어. 이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랑 대결이 있는 날 성당에 같이 갔는데 갑자기 전청조가 일론 머스크 씨께서 본인을 만나려면 딱 한 명만 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는 당연히 펜싱 경기 하니까 자기를 데려갈 줄 알았는데 남현희 감독님 오지 마세요 하고 경호원이랑 같이 들어갔어. 당연히 일론 머스크랑 게임이 안 이루어지죠. 그냥 혼자 이렇게 경호원 그 재판할 때 제가 가봤더니 그 경호원이 진술이 그러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현희 그 전청조 씨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일론 머스크 사인을 흉내내면서 쓰고 있었고 그 경호원은 이렇게 서 있었고 그 전청조 씨가 제가 일론 머스크랑 대결했다는 거 사실 아닌 거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일론 머스크 사인만 계속 연습했대. 그래서 그때 당시 실제로 전청조 씨가 사인을 했던 내용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